안녕하세요. 2022년 5월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수학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 문항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밑을 간단하게 만들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얘는 2의 2분의 1승이라서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서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함수 fx가 지금 다항식간의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 f'2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곱의 미분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fx를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줘 보세요. 여기는 일단 놔두고 이 뒷부분이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요거를 곱의 미분으로 갈 필요 없이 이럴 때는 f'2를 구할 때는 이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항을 가린 상태에서 2를 대입해줘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린 상태에서 2를 넣어보면 5 곱하기 여기다 넣어주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60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에 이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 등차수열 풀 때 요걸 보자마자 a 플러스 3d라고 고치지 말고 여기서의 주인공은 a4예요. a4가 10이고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는 a10이죠. 그러면은 a4와 a10은 공차가 6개 차이가 나요. 그래서 6d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3d가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6d는 8의 2배 16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에서 16이 커지면 28이 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지금 이 좌극한을 구하라 했는데 이 좌극한은 1이고요. 그 다음 4우극한을 구하라 했을 때 4우극한은 5가 됩니다. 그래서 1과 5를 더하면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 4사분면이고요, 현재. 그 다음에 코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세타가 9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9분의 1인데 다 알다시피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9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는 건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게 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항을 시켜주면 2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8이 되고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4가 되고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데 여기서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여야 돼서 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2 답은 1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6번에 4차 함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얘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의 모든 극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소값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미분을 해봐야겠죠. 어디서 극소값을 갖는지를 미분해보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플러스 12x라고 되게 되고요. 여기서 4x로 묶어주게 되면 4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얘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4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돼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과 1과 3에서 x절편을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극소값,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극소값이 됩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f0과 f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f0과 f3을 더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는 이제 지울게요. f0은 여러분들이 대입해보면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3은 81 마이너스 27에 3 없어지면 9 144가 되고요. 그 다음에 54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135죠. 지금 현재.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돼요.
그래서 이 a는 5가 돼서 a가 2분의 5가 된다. 답이 3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에 직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2, 로그 2a와 로그 루트 2 b, 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수 조건 때문에 a, b는 양수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그럼 x의 증가량은 로그 루트 2를 바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바깥으로 빠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여러분 보시면 2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밖으로 나갈 때는 2의 2분의 루트 2의 2분의 1승. 그래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2분의 1이 나가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 로그 2b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2 로그 2b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4 마이너스 로그 2a가 되게 되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분수에서 대각선을 곱하면 마이너스 4 로그 2b 플러스 4는 4 마이너스 로그 2a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4, 4는 없어지고 지금 얘랑 같으니까 이걸 넘겨줄까요? 왜냐면 로그 AB를 구하랬으니까 로그 A가 밑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로그 2A분의 로그 2B는 4분의 1이 되는데 우리가 얘를 밑변환으로 바꿔주면 로그 AB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그 AB는 4분의 1, 1번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8번.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챕터 확인이 필요해요.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교점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하지 말고 교점을 먼저 구한다는 생각을 꼭 명심하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기보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할 때는 교점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와 x축은 y는 0이에요.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는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고 놓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교점의 x좌표를 파악하기 위한 식이죠.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조립제법으로. 그래서 1, 마이너스 3, 0, 4로 놓고 마이너스 2를 자르면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해내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교점밖에 교점의 x좌표가 원래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둘러싸인 영역은 1개죠. 그래프를 표현해 봤을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2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x축과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은 정적분을 이용해도 되지만 공식이 있어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 공식을 쓴다면 12분의 절대값 a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의 차이는 3이니까 3의 4제곱을 하면 81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81,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27이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넘겨볼게요. 9번. 먼저 9번 문제는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의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수업을 해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의꼴은 SN은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그 n에 관한 2차식에서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이고요. 공차의 반. 그 다음에 뒤에는 뭐 n에 관한 1차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꼴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이 n에 관한 1차식에서의 n의 개수는 d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를 봐볼까요? 문제에서는 an 플러스 1 플러스 2sn이라고 했는데 이 2sn을 제가 나눠서 써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 플러스 sn 플러스 sn은 n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랑 얘 앞에 두 개를 묶어보면
2랑부터 n항까지의 합과 n 플러스 2랑을 더했으니까 얘는 2랑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항까지의 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Sn 플러스 1 플러스 Sn은 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우변이에요. 우변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n에 관한 2차식이죠. 그러니까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의 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라는 수열을 놔둬보면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합하면 얘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아래 부분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공차가 뭐였죠, 여러분? 이 공차가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를 했으니까 n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 공차가 2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2n이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는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1항까지의 합과 1항은 똑같기 때문에 위의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것과 아래 식에다 2를 대입한 게 같아야 돼요. 그럼 위의 식에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아래 식에 2를 대입해도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수열은 AN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웃하는 두 항끼리의 합이 등차 수열을 띠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S15에서 A2를 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에서 1항을 빼라는 거죠. 한마디로 2항부터 15항까지를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하는 두 항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양변에 2를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양변에 2를 대입해 보면 여기도 2를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2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 두 개는 여기에 4를 넣으면 되겠죠. A4 플러스 A5는 그럼 4를 넣게 되면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6을 넣게 되면 10이 나와요. 그래서 얘 자체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차가 4이고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1 첫 번째 항, 얘는 7번째 항이 돼요. 그럼 7번째 항은 4를 6번 더해야 되니까 마지막을 더하게 되면 2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전체 항수는 7개고 첫 항은 2이고 마지막 항이 26이기 때문에 28, 2로 나누면 14, 14 곱하기 7은 98이라고 해서 답이 4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d와 d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문제에서는 an을 자기가 생각하기보다 이웃하는 두 항의 합에 대한 관계식을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T는 A와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에 이 속도의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의 그래프로 문제를 자주 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위치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C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1과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0이라고 계산해 보면 그럼 A가 1이고 B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T는 1에서 T는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봐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과 2에서 0이 되는 이런 게 속도의 그래프인데 그럼 1부터 2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요? 왼쪽으로 가는 건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2부터 3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적분을 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1일 때의 위치와 3일 때의 위치를 비교해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거는 이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일 때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동거리일 때는 이 넓이 따로 이 넓이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x3, 3일 때의 위치와 1일 때의 위치의 차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3을 구해보면 27 마이너스 2분의 27 플러스 18 플러스 c가 되고요. x1은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 플러스 c가 되게 돼요. 보더라도 위에 게 아래 것보다 크죠. 그쵸?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게요. 빼보면 26 여기서 빼면 2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치의 변화량은 38에서 9를 빼면 27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선지에 제가 구한 이 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x3은 3의 세제곱을 하면 27,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27 플러스 18 플러스 c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랬을 때 3일 때의 위치와 1일 때의 위치를 체크해보면 26 빼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8이 되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2가 됩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했죠? 네? 여기요? 네. 아, 그러네요. 고마워요. 여기 8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87이니까 36이 되네요. 그랬을 때 빼주면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11번.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먼저 보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수업 때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점의 좌표를 설정할 때 절대로 곡선에 대입한 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직선만 생각합니다. 다시 이 문제를 풀 때는 직선만 생각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얘는 크게 써주면 3의 2분의 x 플러스 2고 얘는 3의 2분의 x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는 밑이 루트 3인 지수함수예요. 밑이 루트 3인 지수함수. 그러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거는 이동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평행이동을 살펴보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x의 개수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평행이동, 여기서 여기까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를 살피려면 x의 개수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식을 바꿔줘서 2분의 1 x 플러스 2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써주면은 x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냐면 5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여기 이 점 사이의 거리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얘는 마름모예요. 여러분 마름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름모는 일단 평행사변형입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두 개지로 나눠져서 마름모나 직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 평행사변이니까 당연히 이 밑변의 길이도 5일 거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런데 그 넓이가 지금 15라고 돼 있으니까 이 높이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서 갈리게 되는데 문제풀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기보다 이 삼각형의 둔각삼각형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수선으로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마름모라고 했잖아요.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겠죠. 내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곡선을 하나도 안 보고 직선에 대해서만
점의 두 점의 좌표의 특징을 파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 K, L이라고 둬보세요. K, L. 그러면 여기 이 점의 좌표는 K 플러스 4, L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점의 특징은 한 곡선 위에 있으니까 이 두 점을 이 곡선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식을 적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L은 3의 2분의 K-3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K, L을 이 곡선에 대입하는 거죠. 두 번째 식은 L 플러스 3은 3의 2분의 K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누는 거예요. 연립을 할 때 꼭 더하거나 빼거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수꼴에서는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나눠주면 여기 L 플러스 3분의 L이 되고요. 얘는 3의 2분의 K제곱에다가 3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3의 2분의 K제곱에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나누게 되면 3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L 플러스 3분의 L이 9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9L은 L 플러스 3이 되면서 L 값이 8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값이 8분의 3이었던 거죠. 즉 A가 8분의 3이다. 그러면은 B는 이 8분의 3에다가 3을 더해야 되니까 8분의 3 더하기 8분의 24가 되면서 8분의 2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8분의 3이고 B 값은 8분의 27이니까 더하면 8분의 30, 4분의 15가 돼서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문제 곡선과 직선의 교점 문제는 처음에 곡선으로 점의 좌표를 설정하지 않고 직선으로 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 곡선에 대입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이 문제의 카테고리는 연속성에 대한 문제예요. 연속성.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fx 곱하기 fx 플러스 a라는 그 두 함수의 곱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야 될 거는 얘는 연속이 되는지, 얘도 연속이 되는지, 얘가 불연속이라면 어디서 불연속인지, 얘가 불연속이라면 어디서 불연속인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fx식을 봐볼게요. fx식에서는 위의 식,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밑에 식을 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2x 마이너스 a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fx가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fx 플러스 a도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은 fx가 연속이라면 fx 플러스 a도 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당연히 연속인데 문제에서는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값이 한 개는 나와야 된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당연히 fx가 불연속이다 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fx가 불연속인데 얘 각각이 연속이기 때문에 fx는 딱 하나, x는 0에서 불연속인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fx 플러스 a는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라면 그걸 그대로 끌고 선을 그대로 끌고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다면 fx 플러스 a는 x는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지금 후보가 두 개인데 0 아니면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일 수 있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한 개의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라는 거는 0에서 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말하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x는 0에서 연속이고 x는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인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x는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니까. 그러면 x는 0에서 연속이 되려면 여러분 x는 0에서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이 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a가 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렇죠? 자, 두 번째 x는 0에서 불연속인데 x는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a 값을 상대편 함수에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f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를 보면 처음에 음이 아닌 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a는 0 아니면 양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a 값을 대입할 때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2a 마이너스 a가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가 0이라는 말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a는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니까 위식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라는 거니까 a는 1 또는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수가 총 3개가 나오게 되니까 답은 3번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연속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런 경우에 연속이 되려면 얘가 0에서 불연속일 때는 연속이 되는 조건은 상대편 함수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순서대로 사고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3번. 자, 13번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수열 앞에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성이 굉장히 특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수열인데 첫 번째 조건을 말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올 수 있대요. 두 번째 조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A랑 B를 곱했을 때 0이라는 거는 A가 0이거나 B가 0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보면 이렇게 바로 써야 돼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an 플러스 1이 0이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an이 0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란 거죠. 자, 그러면 위식을 보게 되면 공통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n 플러스 1을 갖고 있죠. 그럼 an 플러스 1로 묶어줘야 돼요. a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an 마이너스 n이 0이 되고요. 여기 이 밑에는 an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이거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위세트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an 플러스 1이 0이거나 an은 n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 식에서를 보면 뭐가 되냐면 an이 0이거나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2세트로 이루어지거나 2세트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한데 1항부터 저는 시그마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다 쓰는 편이에요. 20항까지의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그 항이 가질 수 있는 제일 높은 거를 컨택을 해줘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 A1이 가질 수 있는 제일 높은 값은 1이에요. 그냥 문제에서 AN이 n이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을 했으니까 그 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거는 그 항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1항이 가질 수 있는 제일 높은 값은 1이고 2항이 가질 수 있는 제일 높은 값은 2이고 3항도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제일 최대값이 되고 이때는 1부터 20까지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210이라는 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값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최소값은 제일 낮은 사이드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낮은 사이드를 봐주면 당연히 얘가 제일 낮은 사이드는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집중해야 돼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낮은 사이드는 마이너스 1이에요. A1이. A1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1이면 어디를 뜻하냐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만족시키지가 않죠. 여기서 중요한데 A1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박스도 만족시키지 않고 이 박스도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1이면 반드시 A2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항이 0이 나오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요. 이웃하는 항끼리. 그러면 그 다음에는 A3은 만족시킨 게 여기서 0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제일 낮은 거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어요. 그럼 A3이 마이너스 3이 되다 보면 A4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지수를 이 세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홀수 번째는 전부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 번째는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7, 0, 마이너스 19, 0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얘를 다 더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 더해보면 여러분 100이 나와요. 마이너스 100. 그럼 마이너스 100이 나오면은 210에서 마이너스 100을 하면 110이 되게 되는데 답지에 없죠. 답지에 없죠. 자,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최소값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반대로 돌려보면 A1이 0이고 A2가 마이너스 2면 이 박스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쵸? 0인 게 있으니까. 또 여기를 0으로 가져가고 여기를 마이너스 4로 가져오면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것보다 아래 이 밑에 게 더 낫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0, 홀수일 때 0, 짝수일 때 마이너스 18, 홀수일 때 0, 짝수일 때 마이너스 20을 하면 110이 됩니다. 마이너스 110. 그래서 210이 최대값, 마이너스 110이 최소값이 되면서 그 합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답은. 여러분 이 박스 아니면 이 박스를 만족시켜 나간다는 걸 명심하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처럼 모든 항이 똑같은 그런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가 긴데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억과 니은을 가려내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분히 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은 0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gx는 다시 한번 써줄게요. 옆에 gx는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ft 플러스 t 플러스 1 f't를 정적분한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고배미분꼴이란 거를 알 수 있어요. 얘 고배미분꼴이고 어떤 걸 미분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t 플러스 1 ft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이 바로 이 적분 안에 있는 이 식입니다. 비적분 함수.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여기 프라임이 이렇게 붙어야겠죠? 그쵸?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었어요? 내 문제 잘못 봤네. 여기 마이너스 1. 고마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x를 넣어볼게요. x를 넣으면 x 플러스 1 fx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0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게 gx를 지금부터 이렇게 보지 말고 x 플러스 1 fx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g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fx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기억, 니은, 디귿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을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문제를 읽다가.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얘는. 자, 기억.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면 gx는 1부터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증가 감소죠. 그럼 증가 감소는 어디 영역이냐면 미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gx를 관찰할 게 아니라 g'x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g'x는 아까 이 인티그럴 안에 있는 이 식이란 거죠. 그랬을 때 얘를 적으면 fx 플러스 x 플러스 1 f'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얘가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fx가 계속 증가하니까 당연히 f'x는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구간이니까 1부터는 x 플러스 1도 당연히 플러스죠. 그쵸?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1이 0이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건데 얘가 지금 전제하는 조건이 f가 계속 증가한댔으니까 이 뒤에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 1부터 큰 구간에서의 fx도 당연히 플러스죠. 그러면은 양수와 양수를 더한 게 되니까 g'x는 1 이후에는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1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이 말은 맞다가 되는 거죠. 자, 니은 봐볼게요. 니은에 g'-1과 g1이 0이면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gx는 무슨 함수죠?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죠. 4차 함수인데 우리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이미 인수로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g'1이 0이고 g' 마이너스 1이 0이란 거는 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가지면 안 되고 두 번 이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두 번 있는, 즉 이 니은의 말은 gx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1에서 접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런 그래프에서는 한 가운데서 극대값을 갖거든요. 그러면 0에서 극대를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극대값이라는 건데 여기 이 식에 0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극대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극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에서 절대값 gx가 x는 알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울게요. 디귿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 이 절대값 fx는 몇 개의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냐면 총 4개의 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x축을 그냥 지나게 되면 접하지 않고 미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개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값 fx.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4차 함수인데 한 개의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차 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때, 즉 여기에서 3번을 근을 갖고 여기서 1번을 근을 가질 때만 이 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미 1과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지나고 있는데 이제 접하는지 지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양수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려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얘랑 반대로 맞네요. 지금 양수에서만 미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1을 지난다는 걸 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될 때, 즉 알파가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x 플러스 2를 몇 번 갖고 있어야 되냐면 3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양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디귿에서는 f2를 물어봤어요. g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식에 2를 대입해보면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면서 디귿의 말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배미분의 역연산을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또는 이미 한 번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의 미분값이 0이라는 건 접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잘 해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빈칸 넣기 문항이에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A, B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4다. 여기다 그릴게요. 4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탄젠트 EAB 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이 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의 3배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 왼쪽 거 탄젠트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각 EAB는 2A분의 AH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각 AB는 2B분의 AH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BH인가요? 여기 보시면 탄젠트는 BH분의 EH BH분의 EH 그 다음에 여기는 AH분의 EH 착각했어요. AH분의 EH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이 탄젠트 EAB 위에 게 아래 거의 3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EH가 똑같죠? 그렇죠? 근데 위에 게 아래 거의 3배라는 거는 분모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높이가 공유되는데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1대 3이 되어야지 탄젠트 값이 3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AH는 1이고 그 다음에 BH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을 읽어보면 A2는 2K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길이가 2K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는 3K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3K고 자,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놔둬볼게요.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가 지금 여기 이 각도인데 여러분 세타가 여기 이 각도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값만 생각하면 코사인 법칙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코사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지금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물어보면 당연히 2K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만도 여기 1이다. 어차피 알 수 있었네요. 2K분의 1. 자, 그랬을 때 A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60이다 라고 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AC가 어디냐면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AC의 제곱은 이 노란색의 제곱은 4의 제곱 16 플러스 3K의 제곱 9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K 그 다음에 여기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럼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니까 여기 코사인이 2K분의 1이라면 여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K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K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KK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없어져요. 그러면은 12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16에서 11을 더하면 28 플러스 9K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2의 제곱으로 가볼게요. 그럼 B2의 제곱은 그럼 그때는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 보시면 4의 제곱 똑같이 16 플러스 2K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K
곱하기 이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2k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16에서 8을 빼주니까 8이 되면서 8 플러스 4k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C의 제곱과 BE의 제곱을 제가 K를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그럼 더해보면 13K 제곱 플러스 36이 되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6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K 제곱은 26이고 K제곱이 2가 되면서 K는 루트 2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마지막에서 삼각형 ABC에서 라고 있어요. 삼각형 ABC는 이 삼각형을 말해요. 그럼 K 대신에 넣어주면 여기는 3루트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 이 AC의 길이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 28 플러스 9K제곱이라고. 근데 K제곱이 2니까 46이 돼서 여기 이 길이가 루트 46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아까 마이너스 2k분의 1이었는데 마이너스 2k분의 1이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루트 2분의 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각에 대한 사인 값이 2루트 2분의 루트 7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는 쉬운 일이죠. 여러분 보시면 2루트 2분의 7 루트 7 분의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려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죠. 지금. 그랬을 때 다에 들어갈 거는 이 R만 구하면 되니까 R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7이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2루트 92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4로 나눠주면 23이 돼서 4루트 23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 R이란 거죠. 그러면 R은 당연히 2루트 7분의 4루트 23이니까 없애주면 이렇게 되게 돼요. 루트 7을 곱하게 되면 7분의 16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에 들어갈 말은 7분의 2루트 161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래에 보기란에 P와 Q와 아래 P에는 2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루트 2를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분의 2루트 161을 제곱한 49분의 4 곱하기 16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가나다에 해당하는 거 맞아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가나다 문제는 차분하게 문제를 보면 15번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16번 9탄젠트 제곱 3분의 10파인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 10분의 파이가 아니라 그냥 3분의 1파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탄젠트 3분의 1파이는 루트 3이고 그걸 제곱하면 3이기 때문에 9 곱하기 3을 하면 2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문제에서 1,A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려고 Y'을 바꾸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울기가 2인 접선과 수직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접선의 방정식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보다 그 직선이 0,2분의 9를 지나는 거예요. y절편이 2분의 9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1,a를 구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x가 1 증가할 때 y가 2분의 1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분의 9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2분의 8,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최대값 문제가 나오는데 최대값은 축에서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축은 n에서 갖기 때문에 fn이 최대값이 되고 대입을 해보면 n제곱 플러스 n이 돼요. 그럼 여기에 n제곱 플러스 n을 넣어보는 거죠. n제곱 플러스 n을 넣어보면 분배를 하게 되면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와 2분의 9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15 곱하기 19는 285고 그 다음에 얘는 45가 되면서 답은 330이 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9번.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왼쪽이 의미하는 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면서 4차식이란 걸 알 거예요. 그러면은 fx는 2x의 4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 거고. 근데 이 오른쪽 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오른쪽 식은 의미하는 게 최저차가 2차이고 그 차수의 개수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x 세제곱의 개수만 모르고 2차항의 개수는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x에 대한 식을 적어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문제에서 f2는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f2는 32 플러스 8a 플러스 12가 되고 이게 20이다 라고 되게 되는 거죠. 그럼 8a는 마이너스 24가 되게 되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1의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20번으로 할게요. 자, 20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때 0부터 4까지 절대값 fx를 진행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온 거는 가에서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 플러스 2를 적분하면 0이다.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fx 플러스 2가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원점 대칭일 때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항상 0이 되겠죠. 그러니까 fx 플러스 2가 주인공이에요. fx가 주인공이 아니라 fx 플러스 2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비슷한 문제예요. 작년 수능에서도 적분값이 fx 플러스 1이었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fx가 주인공이 아니라 fx 플러스 1이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 이 정적분은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여기에 내가 fx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대입됐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적분 구간도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 끝이랑 위 끝이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됐죠. 그 다음에 fx 플러스 2가 원점 대칭이지만 절대값 fx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y축 대칭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은 원점 대칭인 3차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을 한다는 건 결국 2 곱하기 0부터 2까지 이건 이제 지울게요. 절대값 fx 플러스 2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나를 읽어볼게요. 나에서 fx는 16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의 극값 중에 하나가 16이라는 거죠. 극대든 극소든 그 극값이 16이라는 건데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fx의 극값이 16이면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2의 극값 역시 16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fx와 fx 플러스 2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아니니까 fx가 16을 극값으로 갖는다면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2도 16을 극값으로 갖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fx 플러스 2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문제에서 다시 문제를 그려주면 여기서 원점 대칭일 때 여기 이 꼭다리 이 극대값이 1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극소값은 마이너스 16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알면 유용한 공식 중에 극대에서 극소를 빼면 이라는 주제로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알려주면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빼면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베타와 알파는 극대극소를 의미해요. 그때 x좌표를.
이건 모의고사 해설 수업이니까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유용한 공식이에요. A는 최고 차이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뭐라면 16에서 마이너스 16을 빼게 되면 32라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1이라는 거니까 이건 없애도 되고, 그럼 2를 제외하면 여기가 64가 되게 돼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64라는 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4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타와 알파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다른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하게 되면 루트 3을 곱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알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극소값을 갖는 좌표가 2니까 0에서 이 길이가 2니까 루트 3을 곱하면 여기 2루트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G, F, X 플러스 2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면서 원점을 지나고 2루트 3을 지나고 마이너스 2루트 3을 지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X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는 거죠. 자, 0부터 2까지는 여러분 이 함수가 마이너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적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잘라주고 여기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12X를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게 되고요.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이 4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그 몇 번 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an 플러스 1이 주인공이고, 그쵸? 이 문제에서도 fx를 자기가 중점으로 생각하면 문제풀이가 꼬일 수 있어요. 이 문제의 주인공은 fx 플러스 2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에 맞게 식을 변형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1번. 자, 21번에서 지금 조건에서 두 자연수 A,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자연수라는 건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주관식 문제고 제가 이 문제를 만약에 그냥 넘긴다면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래프 봐볼게요, 여러분. 자, 로그 2에 그냥 x 플러스 a가 아니라 절대값 x 플러스 a가 됐어요. 자, 여러분 대칭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얘는 y축 대칭인 함수예요. x에 절대값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 로그 2 x 플러스 a가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이유를 알겠죠. 왜냐면 로그 2 x 플러스 a는 로그 2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키는데 a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a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시키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로그 2 절대값 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 대칭인 함수에서의 최소 최대는 반드시 대칭 축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중요합니다. 대칭인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그 대칭인 곳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f0이 되는 거죠. fx의 최소값은 f0이다. 그 다음에 gx의 최소값 역시 g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로그 2a 플러스 로그 2b가 돼서 로그 2ab가 되게 됩니다. 가에서 fx 플러스 gx의 최소값은 당연히 최소값과 최소값을 더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로그 2 60이라 했는데 로그 2 ab가 로그 2 60이니까 두 자연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게 60이에요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gx의 차이는 3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2 절대값 x 플러스 a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 절대값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로그 함수는 가면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가장 클 때는 즉 fx-gx의 격차가 최대값을 띨 때 그 3의 값은 여기서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f0-g0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 f0-g0은 로그 2a에서 로그 2b를 뺀 거고 그러면은 로그 2 b분의 a가 되고 절대값을 풀면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라고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의 밑이 2인 지수꼴을 만든다면 여기 2 이렇게 되고 여기 2 이렇게 되고 여기 2 이렇게 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밑이 2인 게 증가함수니까.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3승은 8분의 1이 되고 얘는 자리 바꿈을 하면 b분의 a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8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b를 다 곱할 거예요. b를 곱하면 a는 8분의 1b부터 8b까지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먼저 볼게요. 왼쪽을 보면 a가 8분의 1b보다 크거나 같다면 양변의 b를 곱하면 a, b는 8분의 1b 제곱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요. 이 a, b를 내가 60으로 바꿔준다면 b 제곱은 48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봐보면 a는 8b보다 작거나 같으면 양변에 또 b를 곱해주면 a, b는 8b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이 a, b 대신에 60으로 바꿔주면 b 제곱은 8분의 6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분의 60은 약 7점 몇이고 b제곱은 뭐 480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b는 7점 몇보다 제곱해서 크려면 3 이상이어야 되고 480은 여러분 22 곱하기 21을 하면 480을 넘게 돼요. 그래서 21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에 올 수 있는 그 자연수가 3부터 21입니다. 그러면 적어볼게요. b가 3일 때 a는 20이 될 수 있겠죠. 그쵸? b가 4일 때 a는 15가 될 수 있겠죠. 이 범위 안에서만 관찰하면. b가 5일 때는 a는 12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b가 6일 때는 a는 10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b가 7일 때는 a는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자연수여야 되니까 a가. 그러니까 7, 8, 9는 안 되고 여기서 16 크로스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 5, 그 다음에 15, 4, 23 이렇게 크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총 순서쌍은 8개가 나온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공통문항의 마지막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 우리가 이때까지 이 시험지에서만 배웠던 것들이 다시 종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볼까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조건을 보면 우리가 20번인가요? 그때 x가 0으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3 fx 플러스 3. 얘 의미가 뭐랬죠? 이 의미는 fx-3과 fx 플러스 3을 곱한 거는 최저차항이 x의 세제곱이라는 거죠. 얘 두 개 곱했을 때 x의 제곱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합해서 x를 3번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x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나 말 곱해서 그러면 얘 아니면 얘를 합했을 때 x가 3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얘 3번, 얘 0번. 두 번째는 얘 2번, 얘 1번. 세 번째는 얘 1번, 얘 2번. 네 번째는 얘 0번, 얘 3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안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를 읽어보거나 어떤 인강을 듣게 되면 여기서부터 1번의 예, 2번의 예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시간이 적게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게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얘가 x세제곱을 다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거나 얘가 안 갖고 있고 얘가 다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믹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먼저 하는 것도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적어보면 그럼 fx-3은 첫 번째 경우에요. 제가 아는 x를 2번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fx 플러스 3은 x를 한 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차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x 플러스 6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x 플러스 6을 대입하면 이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x 플러스 6을 대입한 게 똑같은 게 2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6을 대입한 게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이게 이렇게 돼야 x 대신에 x 플러스 6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 x 대신에 x 플러스 6 대입하면 x가 나올 거고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6을 대입하면 x 플러스 6, x 플러스 6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 경우였고요. 두 번째 경우는 fx-3이 한 번 갖고 있고 다른 게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3은 x를 2번 갖고 있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 대신에 x 플러스 6을 대입해야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x 제곱이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는 x 마이너스 6을 2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x 대신에 x 플러스 6이 대입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6이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경우에서 그러면 이때는 fx를 구하려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경우가 의미하는 건 두 번째 경우가 의미하는 건 fx는 여기 식을 바꿔줄게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얘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 우리 계속 가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극소값을 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은 마이너스 3을 지나고 3에서 접하는 좀 그대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3을 지나는 마이너스 3을 지나고 3을 지나는 이렇게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겠죠. 자, 나를 읽어볼게요. 나에서 fx-fk라 했어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그냥 지나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접하면서 지나면 미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오직 하나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FK니까 여기 밑에 것부터 봐볼게요. 그럼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F2를 그어볼게요. 그럼 F2를 그어보면 그냥 지나는 점이 3개가 나오죠. Fx와 F1의 관계가. F2에도 그어보면 또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죠. 그러면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1개가 아니라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1개뿐이어야 된댔으니까 이 밑에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위에 그래프로 가보면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3이면 여기에 제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1, 2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연수, 여기 자연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자연수를 비교해보면 F1에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고 F2에 그었을 때도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얘도 지금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자, 여기 실수했어요. 마이너스 3과 3을 2대1로 가르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과 3 사이에는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를 그어보면 3개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이 위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fx는 이런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5를 했으니까 여기에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를 대입해보면 2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5a가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거죠. 그래서 a가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F8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지우고 8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8은 5분의 3 곱하기 121 곱하기 5가 돼서 없애면 답은 36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2022년 5월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수학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